안녕하세요. 은빛바다입니다. 제가 악기 강의를 아코디언 강의, 그 다음 전자오겐 강의, 그 다음 통기타 강의를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강의라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선생이라는 것은, 선생의 위치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선생이 잘못 가르치면 학생들은 잘 가르치는지 잘못 가르치는지조차 모르잖아요. 선생이 잘못 가르쳐 놓으면 평생 나쁜 습관과 나쁜 이론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로 인해서 평생 악기 하나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재능이 없다.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 근데 있잖아요. 밥 먹는 건 누구나 먹잖아요. 그리고 남자가 여자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 좋아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연애하는 것도 재능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잖아요. 밥 먹는 것도 재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학교 가는 것도 재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운전하는 것도 재능이 있어서 면허증 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처음이 참 중요한데, 첫 단추라 그러죠. 첫 단추를 잘못 깨면 첫 단추를 고치지 않고서는 두 번째, 세 번째 단추를 아무리 고쳐매도 정확하게 바로 입지를 못 하잖아요. 그래, 첫 습관을 고친다는 게 너무 어렵고, 왜냐하면 몸에 이미 숙달돼 버렸기 때문에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좋은 선생은 되기 싫고요. 바른 선생은 되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들은 이러겠죠. 악기 하나도 평생 해도 못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악기를 뭐 이거 강의했다가 저거 강의했다가.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운전을 하잖아요. 자가용 운전이나 1톤 트럭 운전이나 아마 그 트럭도 1.5톤 가지고 11톤, 2.5톤? 잘 모르겠어요. 트럭도 제법 큰 거 운전하거든요. 근데 운전이 조금 더 숙달되면 대형 트럭도 몰 수 있고 대형 버스도 몰 수 있잖아요. 거기서 더 숙달되면 트레라도 몰 수가 있고, 이것처럼 똑같은 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운전의 원리는 운전의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의 원리는 작은 차나 큰 차나 거의 동일하잖아요. 그것처럼 음악이론은 아코디언이나 피아노나 전자올겐이나 색소폰이나 기타나 이론은 다 똑같은 이론이에요. 왜? 악기고 음악 속에, 음악이라는 큰 통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음악 이론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 건반악기에서도 도미솔도 하면 기타에서도 도미솔도가 나오잖아요. 멜로디를 연주할 수 있고 화음을 연주할 수 있고, 이런 원리는 기타는 베토벤 선생님이 그러셨나? 작은 오케스트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작은 오케스트라. 기타 잘 연주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강의할 내용은 지금 아코디언을 하고 계시거나 혹은 뭐 전자올겐을 하고 계시거나 혹은 집에 기타 없는 집은 거의 없잖아요. 기타가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예전에 지금
30대, 40대, 50대 피아노 학원에 안 다닌 사람들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피아노를 배워야 되는 줄로 알았어요. 무조건 배워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만큼 시대가 발전했다는 거죠. 그런데 피아노를 배운 사람은 많은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알고 있는 노래를 연주하면서 즐기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물론 겸손하신 분들은 내가 연습을 안 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예요. 왜? 음악이라는 것은요, 노래를 할 줄 모르는 사람도 노래를 좋아해요. 노래할 줄 모르는 사람은 노래 듣는 것을 좋아하고, 노래 잘하는 사람은 노래를 하는 것을 좋아하고, 수동적이냐 능동적이냐의 차이만 있지, 음악을 싫어하는 사람은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만나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피아노 학원을 대부분 20대, 30대, 40대까지는 50대도 거의 다녔을 거예요. 다 다녔거든요. 그런데 바이엘 체르니를 연주를 했는데 만남 하나 제대로 연주 못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개 껍질 먹고 이런 노래도 연주를 못해요. 왜 그러겠어요? 그것은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선생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선생에게. 선생이 아무리 좋은 악기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도 선생이 가르칠 때 잘못 가르치거나 획일이라는 게 뭐예요? 위에서 선을 쫙 끊는 거잖아요. 아니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선을 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직선이 되어버리면 거기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이 된다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들고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냥 기타 조금 친다고 해서 선생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분들 있으시겠죠. 뭔 말이 많아. 그냥 빨리 기타 한번 쳐봐. 그냥 기타 강의나 하지 무슨 말이 많으냐.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말이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어져야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게 되거든요. 선생은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 선생이잖아요. 어떤 분은 책을 통해서 악기를 배우기도 하고, 어떤 분은 학원을 통해서 악기를 배우기도 하고, 어떤 분은 학교에 가서 음악을 전공하기도 하죠. 전공을 하는 사람이나 취미로 하는 사람이나 독학을 하는 사람이나 학원에 가서 배우는 사람이나 교회 가서 음악하는 사람이나 요즘 불교도 음악 하잖아요. 불교 쪽에 가서 음악을 하는 사람이나 음악하는 사람은 누구나 동일한 음악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 음악 이론 다르고, 불교 음악 이론 다르고, 클래식 음악 이론 다르고, 가요 음악 이론 다르고, 그렇지 않아요. 음악 이론은 똑같은 거예요. 단지 음악 이론을 누가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음악의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음악의 표현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국은 트로트 좋아하잖아요. 그 음악 이론을 가지고 트로트를 만들고 트로트 음악을 표현하면 그 트로트 음악이 되는 거고, 똑같은 이론을 교회에서 사용해서 교회 음악을 하면 종교 음악이 되는 거고, 교회 음악이 되는 거고, 불교에서 사용하면 불교 음악이 되는 거고, 나는 무교야. 나는 무교야. 그냥 보통 일반 음악을 하는 거예요. 클래식 전공하는 사람이 이 이론을 사용하면 클래식 음악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론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이론은 똑같은데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음악의 이론을 통해서
색깔이 다른 음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색깔이. 똑같은 음악 이론을 가지고. 그래서 다행스럽게 제가 음악 이론은 조금 아니까 기타 지판과 피아노나 아코디언이나 전자올겐의 건반하고는 이 모양 자체가 다른 거예요. 피아노나 건반 악기는 이미 건반 형태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거기만 누르면 되지만 기타는 형태가 없어요. 형태가 없어요. 형태가 없어요. 여기에서 기타 지판, 그러니까 아코디언을 하시는 분이나 전자올겐 피아노를 하신 분들도 대체적으로 기타 코드 잡고 노래는 연주할 줄 아신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왜 발전을 못하느냐 하면 기타를 치는 법과 악보를 보는 법을 그 악보와 기타 치는 주법과의 관계를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타하고 아코디언하고 궁합이 맞고, 그 다음에 기타하고 전자올겐하고 궁합이 맞고, 그 다음에 전자올겐과 아코디언이 궁합이 맞아요. 같이 연주하면 참 멋있는 악기들이에요. 그래서 뭐 유튜브에 보면 기타, 아코디언, 뭐 전자올겐 이렇게 같이 연주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전부 멜로디를 같이 연주하고, 기타는 주로 리듬을 치더라고요. 리듬을 치더라고요. 그런데 기타는 리듬 악기도 되지만 멜로디 악기도 되잖아요. 그건 개인의 실력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기타를 하게 되면 기타는 어떻게 보면 건반 악기보다 쉬워요. 다 기타가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쉬워요. 제가 평생 건반 악기 쪽을 공부를 하면서 이론을 공부를 했는데 그 건반 악기 이론이 기타에 오면 기타 이론이 되거든요. 똑같은 이론인데. 그래서 기타의 원리를 알게 되면 기타를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연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잘 안 돼요. 왜? 악보를 보는 법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보 보는 법은 흔히 뭐 고정도법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고정도법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저는 전자올겐도 그렇고 아코디언도 그렇고 피아노도 그렇고 색소폰도 그렇고 가르치는 음악마다 전부 이동도법을 가르쳐요. 왜? 이동도법이 음악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정도법은 뭐냐? 그건 악기를 연주하다가 정도를 걸어가다 보니까 힘겹고 힘들고 답답하니까 그냥 내 편한 대로 한다는 것이 고정도법이에요. 그런데 막상 고정도법을 해보면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왜? 샵이 하나 붙었다가 두 개 붙었다가 세 개 붙었다가 네 개 붙었다가 샵이나 플랫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그 반음 내리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 반음 올리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2, 3일 돌아서서 연습을 안 하면 연주가 안 돼요. 그런데 이동도법은 원리만, 가는 길을 알고 원리만 알면 연습하면 할수록 쉬워지는 거예요. 쉬워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김병만 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동도법으로 연주를 해봤냐? 안 해봤다.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래. 안 해봤으면. 이동도법이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이동도법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이동도법이에요. 왜? 고정도법은 원리가 없어요. 원리가. 올리고 내리고라는 말밖에 안 해요. 그런데 이동도법은 원리를 이야기해요. 원리를 알면 그 원리대로 연주를 하고 그 원리대로
노래를 하면 되는데 선생님들이 원리를 가르쳐 준다는 게 좀 귀찮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해요. 귀찮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기타 첫걸음이니까 통기타 랜더 기타 첫걸음이니까 집에 있는 기타를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해야지. 기타를 새로 하나 사야지. 집에 기타 있는 거 가지고 쓰면 돼요. 쓸데없는데 돈 쓰려고 하지 말고. 악기 연주를 잘 못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 연주 못하고 소리 안 좋은 걸 무슨 탓이에요? 악기 탓하잖아요. 목수가 연장나무로 해는 것처럼 연주자가 악기 탓을 하는 사람은 그건 안 돼요.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제가 기타를 강의를 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집에 기타 누구나 한 대씩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코디언도 하고 전자올겐도 하기 때문에 건반 악기를 하다가 답답하고 지루할 때 기타를 잡고 건반에서 익히던 그 노래를 기타로 연주를 해보는 거예요. 멜로디를 연주를 하든 계명을 읽으면서 연주를 하든 조금 변화를 주면 그 답답함을 이겨낼 수가 있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차근차근 강의를 해 나가면서 조금씩 덧붙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분 지나고 있네요. 긴 시간 잔소리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자, 통기타는 이게 처음이 정말 중요하죠. 통기타는 6줄이 되어 있다. 6줄이 되어 있다. 제일 가는 줄이 1번이다. 그 다음에 제일 굵은 줄이 6번이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그리고 기타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건반 악기는 C키부터 가르쳐요. 왜? 올리고 내리고가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그런데 기타는 올리고 내리고는 코드를 잡고 연주를 하기 때문에 올리고 내리고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코드에만 관심이 있어요. D 코드. 자, D 코드, G 코드, G 코드. 손 모양 보이시죠? 손톱을 바짝 세우는 거예요. C 코드. 연주를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약시 코드를 자꾸 하려고 하는데 C 코드도 이렇게 세 개만 잡으라고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어요. 저는 고리타분해서 그런지 원리 원칙주의자입니다. 다 잡아라. 다 잡아라. G를 보통 코드 연주할 때 음지는 뒤쪽 지판을 받쳐주고 손가락 4개를 음을 누르잖아요. 음을 누르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지판을 잡을 때 여러 모양이 있는데 가능하면 음지가 중지하고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좋다. 기타를 잡으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손가락이 누워져요. 옆으로 사선으로 눕던 5선으로 눕던 6선으로 눕던 코드만 잘 잡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가 좋아야 된다. 뭐든지 자세입니다. 중지와 음지가 마주 보도록. 사선으로 눕지 않죠. 요 모양. 요 중지를 딱 들면 음지와 만나잖아요. 그죠? 음지와 중지가 만나는 이 자세. 자, 정확하게 됐죠. 자, 그리고 기타를 배우다 보면 가장 힘든 코드가 무슨 코드예요? F 코드. F 코드를 잡을 줄 알아야 이 다양한 코드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전부 코드죠, 그죠? 이 형태에서 마이너 형태 자리만 옮겨주면 모든 게 코드가 돼요. 기타는 이래서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잡기 어려운 거 B 플랫 코드 이런 코드 형태만 위치만 바뀌면 기타는 코드가 바뀌게 돼 있는 아주 활용도가 높은 악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젊을 때 놀러 다닐 때 기폴 러닝 하고 노래 부르고 다닐 때 전축하고 기타만 있으면 들로 산으로 마음대로 다녔던 이유가 뭐냐면 활용도가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활용도가 뛰어난 악기를 악보 보는 법이 능숙하지 않고 그리고 원리 원칙을 따지지 않고 내 편한 대로 하다 보니까 발전이 없다는 거죠. 앞으로는 음악 이론에 입각해서 항상 이론이 있어야 돼요. 이론 없는 실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지판 외우는 게 원리를 모르면 외워지지가 않아요. 원리를 모르면 원리를 알면 몇 번 설명 들으면 외워져요. 그런데 외워지는데 그 외워지는 걸 가지고 반복 연습을 하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반복 연습이에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또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 6번 줄 점이 여기 있죠. 요 6번 줄이 G음이에요. G음. G음을 도로 하는 키가 뭐예요? G키죠. G키 나오죠. 도레미파. 그러면 G에서 한 칸 건너뛰면 다음에 2강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너뛰면 요게 A음이 되거든요. 두 번째 지판에서 6번 줄을 잡으면 G키에서 2, 4, 1, 2 똑같은 지판으로 도레미파솔라시도 다 나오잖아요. 기타는 이 원리가 있기 때문에 정말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노래가 항상 도부터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미가 나왔다가 솔이 나왔다가 도가 나왔다가 이런 차이점 때문에 기타를 어려워하시는데 앞으로 정말 쉽게 원리를 알아야 기타 연주를 할 수 있고 원리를 알아야 악보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론 없이 그냥 연주만 한다? 그건 물 건너간 거예요. 두세 달 하다가 관두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은 항상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냥 자꾸 연습하면 돼. 아코디언처럼 연습만이 살 길이다. 이 선생이 돼가지고 연습만이 살 길이다. 렉이 그냥 선생은 연습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선생은 그리고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나를 배웠다. 그러면 그 도레미파솔라시도에서요 고향의 봄 이렇게 연주가 되었을 때 어디를 잡든 어디를 잡든 이 고향의 봄이란 노래가 음정의 높낮이가 있겠지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음이 되잖아요. 높낮이가 있겠지만 이것을 연주할 수 있는 원리를 알려주게 되면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 원리를 알았으니까 원리대로 반복 연습을 하는 거예요. 곡을 하나를 익히려고 하지 말고 예전부터 이런 말 했죠. 고기 한 마리를 낚아주려고 하지 말고 고기 낚는 법을 알려주면 나갈 때마다 10마리도 낚을 수도 있고 100마리도 낚을 수 있다는 거죠. 원리를 배우시라는 거예요. 원리. 우리가 흔히 아는 C키에서 1도 화음 C 코드, 4도 화음 F 코드, 5도 화음 G 코드. 뭐 유튜브 강의하는 거 보니까 뭐 코드 3개만 알면 수천 곡 칠 수 있다. 그거요. 내가 그런 유튜브를 보면서
야, 참 구독자 늘리려고 별짓을 다 하는구나. 그건요, 자기나 하지 초보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게 모든 곡을 C키로 연주할 코드 3개만 알면 뭐 몇천 곡 할 수 있다. 할 수 있지. 그런데 그건 누가 해요? 본인만 하는 거예요. 본인만. 그 남자 키가 있고 여자 키가 왜 있어요? 소프라노가 왜 있고 알토가 왜 있고 메조 소프라노가 왜 있어요? 사람마다 음역대가 다르거든요. 음역대가 다르기 때문에 코드 3개만 가지고 노래하면 음역대 높은 사람은 음이 낮아서 소리가 안 나오고 또 음역대가 낮은 사람은 음이 높아서 소리가 안 나오고 그 호객 행위라 그러죠. 호객 행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현혹하는 거. 코드 3개 가지고 수천 곡을 칠 수 있다. 그럼 음악 공부를 왜 해요? 기타 연습을 왜 해요? 작곡자가 G키로 노래를 만들었다. 그럼 G키로 연주를 해야 되고 C키로 만들었다. C키로 연주를 해야 되는 게 음악의 원리잖아요. 그 음악의 천재들이 우리가 연주하면 연주를 잘 할 수 있도록 음악의 이론을 만들어 놨는데 그 이론을 무시하고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음악 이론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 처음 강의를 하면서 오리엔테이션이니까 기타는 피아노와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보통 통기타를 잡으면 통기타로 연주하는 걸 원하시는 분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통기타를 잡았을 때는 기타를 잡고 노래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리듬, 음악에는 박자를 빠뜨리면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박자로 인해서 박자가 형태를 가지는 게 주법이잖아요. 주법. 박자의 형태가 주법마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슬로우락 고고, 고고 슬로우 고고, 뭐 룸바, 탱고 그 주법에 그러니까 박자가 똑같은 4분의 4박자인데 박자의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주법 이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간단하게 박자 연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자가 되면 노래가 되거든요. 솔, 솔, 미, 파, 솔, 라, 라, 솔, 솔, 도, 미, 레, 도, 레, 미, 레, 레, 도, 레, 도, 라, 라,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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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레, 도. 어떻게 치지? 이러시겠죠? 그럼 보여드려야죠. 우리가 보통 손가락 3개를 쓰면 3핑거, 2개를 쓰면 2핑거, 3개를 쓰면 3핑거라 그러죠. 엄지를 빼더라고요. 자, 보통 저는 경쾌한 노래를 연주할 때는 엄지와 검지 2개만 사용합니다. 괜찮죠? 저게 끝을 묶어 그녀의 목에 걸고 길가에 마주 앉아 밤새 속삭이네. 멋있죠? 자, 요런 원리 가장 쉬우면서 박자를 알 수 있는, 박자를 알아야 노래를 할 거 아닙니까? 박자를 알아야. 박자 모르면 음악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쿵짝, 쿵짝짝, 그 다음에 개명읽기. 지금 악보 없이 제가 지금 강의를 하거든요. 조금 전에 했던 거, 저게 끝을 묶어. 이 노래가 생각나면 가사로 노래하지 말고 개명으로 노래하는 거야. 솔미 솔솔솔파. 이렇게 개명으로 하면 내가 개명을 읽다 보면 이
이 악기 소리와 계명이 일치되는 걸 느끼고, 그리고 일치되는 걸 느끼면 이게 반복 훈련을 통해서 연습하다 보면 음정이 정확해. 노래할 때 그 소리의 높이를 음정이라 그러잖아요. 노래할 때 음정이 정확해지는 거예요. 가수들이 노래할 때 전부 일송전 푸른 소름 처음부터 이렇게 노래 안 해요. 어떻게 노래하냐? 도미솔 도미레도라 도시라 솔도 솔파미레 계명을 읽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판에 누를 때 뭘 눌러요? 가사를 눌러요? 아니죠. 계명을 누르잖아요. 계명을 누르기 때문에 지판에 계명음의 소리와 지판에 계명이 울려 나오잖아요. 퉁기면 이 계명의 소리와 내가 부르는 계명과 일치가 되면 내 귀가 듣고 있잖아. 청음이 그 소리를 정확하게 듣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나 올겐이나 아코디언이나 어떤 악기든지 입으로 부는 악기 아닐 때는 항상 무슨 연습을 한다? 계명으로 노래 연습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한 키워드다. 그렇게 연습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노래 부르면 바로 기타를 잡을 수가 있어요. 왜? 그 사람은 가사로 노래를 하고 있지만 내가 듣기에는 가사만 들리는 게 아니라 게으름이 들려오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냐? 미국 사람이 굿모닝 하는데 굿모닝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를 들음과 동시에 내 머릿속에서는 어떤 답이 나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이네요. 아침 인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나도 굿모닝 해줘야 되지. 굿 애프터눈 그럼 미국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 영어 할 줄 모르네.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노래할 때 다 아는 노래. 솔도도도 시도레 솔솔 솔레 레레도미 도라. 이 계명이 저 사람이 노래를 할 때 내 속에서 울려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연습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주변에 내가 노래하면 바로 코드 자꾸 들어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감으로 때려잡기는 하는데 음악 이론을 가지고 그렇게 잡아내면 그 사람 정말 훌륭한 선생이에요. 이론과 실계가 일치돼야 돼요. 이론 없이 그냥 연습하면 돼 하면 배우시면 안 돼요. 코드 세 개만 알면 수천곡을 친다? 안 되는 거예요. 악보 없이 연주하는 법?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운동은 처음에 달리기를 해야 됩니다. 수학은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1, 2, 3, 4부터 기억리언부터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배우지 않고서는 우리 나이든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은 잘 하시잖아요. 그런데 글자 쓰려면 못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분들은 실기에 숙달되어 있는데 이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선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무엇을 하시든 이론과 실기를 함께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아주 쉽게 기타 연주를 하실 수 있고, 이 기타 원리를 알게 되면 모든 음악의 원리를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유 없이 오리엔테이션 했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시고, 두 번째 시간부터 기타는 좀 강의하기 쉽겠어요. 왜? 기타는 들면 다 보이니까. 그죠? 들면서 설명하기 쉬우니까. 두 번째 시간부터는 이론과 실기, 박자 연습, 스케일 차근차근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기타를 하다가 실패하신 분들, 해도 안 된다는 분들 찾아오시면 분명히 성공하실 겁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누르셔서 1강부터 차근차근 함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빛바다였습니다. 즐거운 토요일 되십시오.